팔을 앞으로 뻗은 채 양쪽 발을 움직이지 않고 점프하는 특성을 가진 중국의 귀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씨가 이런 형태인 경우는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관절이 모두 굳어버려 좀 기괴하긴 하지만 관절을 쓸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강씨의 인식은 홍콩 영화에 영향이 크고 홍콩 영화는 홍콩 장례 문화에 영향을 받아 그렇습니다. 홍콩에서는 장례가 끝나면 매장할 수 있는 토지가 적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처럼 시신을 눕혀서 매장하는 형식이 아닌 세워서 매장하는 그런 형식이 많은데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강씨의 팔다리가 일자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경우는 죽은 시체를 세워서 매장하는 문화 때문에 기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씨의 단어란 불과 몇백 년 전까지는 동사한 사람이나 귀신을 이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곤 해도 타 귀신에 비해서 경직된 모습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강씨의 이름 자체가 굳은 시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강씨는 이마에 부적을 붙이고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많이 묘사되는데 이건 역시 중국 귀신이므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부적의 경우는 사연이 있습니다. 강씨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술자가 닭의 피로 힘을 불어넣는 부적을 이마에 붙여뒀는데 이것의 의도는 죽은 사람들의 사체를 고국으로 옮긴다는 건전한 의도를 가지고 붙인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적을 붙이고 있지 않은 강씨가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또 대다수의 강씨들은 객사한 귀신입니다. 타향에서 최후를 맞은 만큼 객기에 해당하고 원한 역시 어느 정도 강력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귀신과 달리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물리적인 공격도 가능하겠죠. 강씨의 능력. 강씨는 일단 기본적으로 완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강씨의 능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건 강씨의 능력의 1단계에 불과합니다. 오랜 세월을 강씨로서 보내며 어떠한 방법이든 힘을 길렀다면 2단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강씨가 주로 힘을 기르는 법은 인간을 잡아먹는 것이니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강씨가 2단계에 들어가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이때 강씨들은 상당히 높은 곳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이 상태로 이동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둔갑술이나 사람을 홀리는 신통력 등 영적인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처치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이 경우를 하늘을 날 수 있는 강씨라 하여 비강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숙성되면 이제 귀신의 레벨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우 오랫도록 강씨로서 살며 힘을 기른 경우 가뭄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올라가니까요. 대다수가 이 상태가 되기 전에 퇴치당하는 전승이 많지만 이 상태가 되어버린 강씨는 이제 마을 단위의 골칫거리가 아닌 국가 단위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더욱 많은 힘을 기르면 이젠 강씨의 특성마저 탈피해버리는
3단계로 돌입합니다. 이때 강 씨는 사족 보행을 하는 맹수의 형태로 변하는데 이를 후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신통력을 보유하고 있어 어지간히 비범한 인물이 아닌 이상 근처에 가기만 해도 바로 후에게 인지당해 잡아먹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씨 때부터 꾸준히 사람을 먹긴 했지만 후는 인간을 먹는 걸 매우 좋아하는 흉폭한 요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을 뿜거나 드물게 번개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신선들이 후를 처리합니다. 아무래도 탈 것으로 애용하는 모양입니다. 이건 도쿄의 영향일 것 같은데 악은 결국 선을 이기지 못한다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씨의 유래. 강씨의 유래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청나라 당시 수많은 전쟁을 통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아군의 시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체의 양 겨드랑이에 장대를 꽂아 길게 연결해서 시체를 이동했는데 이걸 멀리서 보거나 어두운 밤중에 본다면 마치 양 팔을 벌린 시체가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 것이 강씨의 유래다 라는 것입니다. 아군의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향에서 죽은 것이 매우 비참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장래만큼이나마 고향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보았을 땐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긴 합니다. 일단 시체의 부패와 시체 하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체는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청나라 당시 부패를 막는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병들이 모두 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도 않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즉, 사후 처리를 하지 않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굉장히 먼 곳을 이동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대와 같이 일반 도로가 아닌 흙길이었을 텐데 시체를 주렁주렁 매단 것을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옮겼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이 소비되겠죠. 즉, 그만큼 많이 부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패된 상태에서 겨드랑이에 장대를 넣어 운반했다고 했으니 상당한 하중이 어깨 쪽으로 쏠리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이동하는 셈이니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시체는 더 부패하고를 반복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람의 어깨는 사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사체를 그렇게 옮기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장대에다 5명에서 10명 정도씩을 매달아 이동했다는 얘긴데 상당히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두 사람이서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라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근데 강씨 운반법은 사람이 죽었으니 의식이 아예 없는 시체 열구를 고작 2명이 옮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 소방관들도 2명에서 들컷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걸 10차례만 반복해도 거의 탈진 직전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열구의 무게를 버티며 운반했다는 말은 허구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 유래는 잘 짜여진 괴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괴담을 만들어낸 사람은 역사적인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물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래가 공중파에서 팩트인 것 마냥 다뤄지던데 저는 좀 그랬습니다. 강씨의 전승. 짧게 하겠습니다. 비강에 대한 전승입니다. 비강은 마을 인근 동굴에서 거주하며 마을을 습격해서 큰 피해를 주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린 아이를 납치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납치한 이유는 잡아먹기 위해서겠죠? 강씨는 그걸 좋아하니까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습격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집에 숨기고 외출을 삼가하고 여러 가지 방비를 해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사를 고용했습니다. 도사의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비강이 주거지로 삼고 있던 동굴이 있는데 비강이 동굴을 빠져나가 활동을 개시하는 걸 기다렸다가 일부의 사람이 방울을 들고 동굴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사의 영역으로 비강의 비행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없게 된 강씨를 다시 동굴로 향하게 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방울을 흔들어야 합니다. 이 비강은 방울 소리를 무척 싫어하기 때문에 동굴로 가지도 마을로 가지도 못하고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를 둘러싸고 무찌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강의 계력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방울 소리와 도사의 영역이 방해 요소로 작용해서 비강은 제대로 싸우지 못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정도로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혈투가 지속되면 햇빛을 보게 되는 비강은 거의 모든 힘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즉석에서 화형당합니다. 이건 흡혈귀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강도 요교에 해당하니 햇빛을 보면 능력이 반감되는 것이고 방울소리도 이 비강이 싫어하는 것 뿐이지 비강의 대처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강씨의 대처법. 부적과 복숭아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검입니다. 부적을 통해서 강씨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고 타 귀신들과 다르게 강씨의 본체는 본인의 시체인지라 물리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부적을 통해 움직임을 봉하는 것이니만큼 강씨를 때리거나 칼로 베기보다는 화형시키는 게 최선입니다. 또 강씨를 화형할 때 강씨가 다 타버리기 전 부적의 효력이 닿을 수 있으니 불을 붙인 뒤에는 뒤로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불에 타는 과정에서 강씨의 능력인 괴력이 적용되니 가까이서 구경하려다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건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복숭아, 신성한 과일입니다. 둔갑술을 쓴 귀신의 대처법으로도 쓰이죠. 둔갑술을 쓴 요괴는 절대 복숭아를 먹지 않습니다. 복숭아를 먹게 됨으로써 힘이 약해져 둔갑술이 해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검으로 돌아가면 이 검은 일종의 착해지게 만드는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씨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요괴를 착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헌데 만약 둘 다 없다면 화염병을 만들어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든 시신만 불살라버리면
단어 그대로 존재가 사라지니까요. 오늘은 강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씨에 대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루지 말까 고민했었는데 강씨가 유명한 만큼 고전 강씨에 대한 내용에 와전된 경향이 있어 이렇게 강씨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